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당대표 후보자의 비전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분들은 본인들이 만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5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비전 발표가 있은 뒤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발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1분간 하게 되고 있고요. 발표자께서는 바로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약식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의 발표와 또 질의, 응답을 마친 뒤에 후보별로 마무리 발언을 또 1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위에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죠, 세 분. 앞에 나오셔서. 예.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손도 한번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리 실시된 투표 결과에 따라서 먼저 신상진 후보께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을 한 분도 동원을 안 했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탄핵 사태 비롯해서 대선 참패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을 짓밟히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앞에, 당원 동지 앞에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킨 산업 주역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의 기둥으로 세우고자 저 신상진이 그동안 4선 국견하면서도 당내 경선에 한 번도 나서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중원, 성남 중원에서 4선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저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또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상임위원장을 더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붕괴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대북 관계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러한 한미동맹을 깨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 저 신상진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몸을 던져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구당의 정신, 일념으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당직도 맡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끄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전에 주요 당직도 맡고 제가 큰 소리 치고 당에 잘못된 가는 길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물이 거기엔 없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세간의 조롱 속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께 함께 손잡고 나가고자 저는 바로 당의 얼굴이 되는 당대표로 나섰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여론이 당대표, 그 당의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의 침몰이 부침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감히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가서 야간학교, 야학교사를 하면서 어린 노동자가 죽으면서 공사장에서
제가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고쳐보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분업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그런 의약분업 사태에 맞서서 전국의사투쟁조직위원장을 하고 의사협회를 직선제로 바꿔서 직선제 초대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켜봤습니다. 우리 당이 잘 되면 제가 왜 나섭니까? 국회의원 하나로서도 할 일이 엄청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만 나섰습니다. 제가 당이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새롭게 바뀝니다. 당이 바뀌는 걸 국민이 느껴야 국민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얼굴이 되고 싶어서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섰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로 우리 계파를 없애겠습니다. 계파를 없애야 공천이 공정하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작년 총선 어땠습니까? 계파 싸움으로 날을 새고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당이 살려면 우리가 과거의 기득권적 이미지를 없애고 보수의 가치 또한 진보적 가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당의 정책 노선과 우리 조직의 상향 이 일방통행식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외당협위원장 우리 당원협의회 전국 당원 조직을 광장에서 회의하고 국가의 현안을 논의하는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 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상진 후보셨습니다. 발표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씩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다 했다며 하시죠. 전부 다 한다며요? 전부 다. 어떠실까요? 저 사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셨다고 하시니까요. 5분 동안 발표를 전부 다 하신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여러분들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제주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주셨는데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선을 치러보니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도지사 2번 했습니다. 대선 후보 해봤습니다. 22년 동안 이 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의 단초를 넣은 이 정당이 왜 허물어졌을까? 대선 기간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치열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의 테두리 속에서 적당히 하면 절반은 우리 편이다. 그 생각으로 이 당을 이끌어 왔으니까 치열함이 없었다. 이념적인
기반이 없었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 정당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국회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치열함이 없었지 않느냐. 두 번째, 친노좌파들이 패족이 되고 난 뒤에 10년을 준비해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이 패족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느냐? 나는 이익 집단으로 봤습니다. 전직 고위관리 명망가들 불러가지고 마치 국회 활동을 부업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은 못 잡아도 나는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으로 이념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가 당 쇄신입니다. 나는 이 정권을 주사파 패당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 당을 뿌리부터 쇄신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선거 총선이 굳이 선거 끝나기 40일밖에 안 돼요. 제가 나와서 당대표로 하겠다. 이렇게 명치 없는 악역을 하겠다. 그런데 이 당이 9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악역이라고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이어서 원유철 후보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7.3 전당대회 첫날을 열게 돼서 무척 뜻깊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강지영 위원장님, 양창효 위원장님, 한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뒷자리에 앉아 계신 고모님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7.3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조주의적인 수구 보수 정당으로 갈 것이냐, 개방적인 개혁 혁신 정당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와 전진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동안 정말 열심히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홍준표 후보님과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무너져 내려가는 자유한국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표차로 어쩔 수 없이 2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제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했던 영남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지역인 제주도, 호남, 충청, 강원, 수도권에서 모두 2위 내지 3위를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가 있고 교육이 있는 바로 젊은 층과 여성들이 많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3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대로 대선의 연장전이 돼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당대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에 내가 깃발을 들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당과 지역 주민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까지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대행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명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당의 위원을 확장하고 젊은 층과 여성층의 지지를 얻어내서 전국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승리의 깃발을 곳곳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꽂아놔야겠다, 심어놔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고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당 지도부는 하나는 문재인 실정,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실정을 강력히 젊은 야당으로 견제하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길입니다.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심의 나침판을 손에 쥐고 국민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념 무장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고, 육아 때문에 걱정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들은 다시 우리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권력 투쟁을 한가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젊고 역동적인 개방적인 리더십을 만들겠습니다. 원유철 정치혁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유철 후보님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신상진 후보님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요.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1분 동안 각 다른 후보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또 1분씩 하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님, 신상진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 후보님 말씀하신 게 전부 맞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해서 대선에 패배를 했는데, 제가 뭐 신 후보님한테 아까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입니다. 신 후보님은 성남 중원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우리 자유한국당 지역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거기서 사선을 할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을 맡으시면 국회의원님들을 어떻게 대여투쟁에 나가시도록 할 건지. 예, 아유 이렇게 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질문하신 국회의원들 우리 또 주요 정치 우리 당원님들을 어떻게 대여 투쟁에 우리 함께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당이 분열돼 있으면은 대여 투쟁이고 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이 단합돼야 당원들께서 따라주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대전제가 당의 화합과 단합입니다. 그거를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계파 어느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2000년도 아시죠? 의학분업투쟁, 전국의 의사투쟁에 선봉에 섰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여투쟁에 우리 국회의원과 당원 동지들의 단합된 힘, 무계파 그리고 계파 없애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유철 후보님, 신상진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죠. 신상진 후보님은 그 노동운동도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크게 자수성가하신 분인데요. 우리 자유한국당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또 국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셋 다 우리 후보들 전부 흑수저일 겁니다. 저도 20대 월세 살 때 도의원에 도전해서 당선됐고 30대 전세 살 때 국회의원에 도전돼서 당선됐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은 뭐 말할 것 없이 대선 기간에 많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신상진 그 후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사다리를 놔주신다면 어떤 사다리를 놔주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다가 잡혀갈 때 집에서 어머님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3년 후에 아버님께서 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성남에 지금의 지역구에서 84년도에 들어가서 노동운동하고 정말 반지하방 정말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들의 저는 뜻이 있었지만 우리 지금의 청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을 제대로 우리가 당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비를 우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많은 재정을 아껴서 청년들, 여러분들 김재동이라고 아시죠? 그런 그 젊은 청년들이 따르는 그런 우리 왜 연예인 우리 왜 없겠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매체 개발하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든 운동을 펼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청년들 함께 중심에 세우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마치셨는데 또 순서가 돌아왔어요. 이번에 홍준표 후보께 신상진 후보께서 1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제가 2005년도에 보궐로 처음 국회에 입성해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제가 모시고 초선의원으로 일했었습니다. 명쾌한 논리, 정말 말씀마다 아주 전곡을 찌르시는 그러한 활동 제가 잘 지켜보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솔직히 지금 누가 뭐 몇 프로 얻은 게 잘했냐 못했냐 하면서 지금 또 선거 과정에 또 이러저런 얘기들이 들립니다만은 솔직히 인정할 건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홍준표 후보 아니셨으면 그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도 났지만 또 언론하고 외연 확장을 하신다고 하는데 언론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또 중도층에 대한 우리의 포섭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언론과의 불편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은 굉장히 맞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데서 우리 당의 화합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없도록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일보 부탁받고 하는 질문은 아니죠? 제가 어제 한 이야기는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사주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주가 부적절한 처신을 하게 되면 그 언론 전체가 국민적 지탄을 받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1등 언론이 사주의 부적절한 처신에 의해서 지탄을 받느냐. 오늘 마침 사퇴를 하려고 하더만. 네. 다음 원유철 후보님께서 다시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른 각 당의 후보들,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세 분 후보 모두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도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나는 당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최근에는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나오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권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400m 계주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1번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2번으로 달리는 사람, 3번으로 달리는 사람, 4번으로 사람 이렇게 완주를 해야 됩니다.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선 출마를 결심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 대표 네. 네, 원유철 후보님이 이 당을 썩은 뿌리 잘라내고 가지치고 그리고 새롭게 만든다는 판단이 서면 내 중도 사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퇴하시죠, 선배님. 지금은 하겠습니다. 보니까 원 후보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원 후보한테 맡기기에는 내가 좀 이번에 경선해 가면서 한번 보입시다. 보고 그런 역량이 보여지면 내 당대표 후보 사퇴하고 원유철 후보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1분 안에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이번에는 신상진 후보께서 원유철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원유철 후보님은 저하고 경기도에 같이 이렇게 오래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여기 나오신 분 중에 제일 젊으신데 마음도 넉넉하시고 참 좋은 품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은 작년 우리 총선에 그렇게 우리 당이 엉망진창 공천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하고 계셨어요. 2인자입니다. 그때 이 당의 공천의 이런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 책임이 크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참 그리고 또 개파는 특별하게 없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친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개파에 또 작년 총선 이후에 전후로 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셨어요. 그것도 혁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혁명은 피를 부르는 겁니다.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혁명을 하실 그런 지나온 그 과정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혁명을 하십니까? 네, 우선 작년 총선 과정에서 저는 원내대표로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영입 측면을 제가 많이 맡았습니다.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강봉균 부총리를 제가 직접 찾아뵙고 당의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모셨고요.
또 정치가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문화, 예술, 스포츠계 인사를 영입하러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당시 알파고의 바람으로 마인드 스포츠의 대명사인 바둑 황제 조은현 의원을 영입했고, 또 히말라야산, 대한민국 모든 산악인이 좋아하는 엄원길 대장도 영입 직전에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영입을 하는데 많이 뛰어다녔고요. 또 당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을 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김무성 당시 당대표께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지시고 도장을 갖고 부산에 가셨을 때 제가 부산에 가서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예. 이제 질문과 답변 한 세션만 남았을 그리고 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혁명을 말씀하셨는데요. 혁명은 피를 흘리는 것만이 꼭 혁명이 아닙니다. 저는 정치혁명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명예혁명입니다. 명예혁명으로 반드시 한국당의 정치혁명을 통해서 더 국민들에게 뜨겁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도록 몸을 던질 각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님, 원인철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예. 원주철 후보님은 우리 당의 큰 자산이죠.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사실 원 의원께서는 잘하려고 했죠. 도장 들고 날른 사람이 문제가 많죠. 그 가서 설득하느라고 고생했을 겁니다. 그때 도장을 정말 갖고 튀었어요. 도장은 그때 김무성 대표 그때, 이야기는 도장은 예. 중앙당이 놔두고 예. 갔다는데. 도장을 찍는 게 손이니까요. 결국 튄 거죠. 손을 가서 찾아온 겁니다. 도장 찍는 손을. 김무성의 손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약속한 대로 이 경선 끝날 때까지 당을 썩은 뿌리 다 잘라내고 혁신할 수 있다는 역량이 보이면. 자, 1분의 그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신 자, 1분의 답변 해 주십시오. 1분의 답변 기회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우리 당원들이 모두 사랑하는 우리 당의 소중한 큰 일꾼이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상임 고문으로 모셔서 우리 당이 정말 화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원유철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 말씀. 나는 이미 상임 고무입니다. 당 대표를 냈기 때문에 자동 상임 고무이 돼. 지금 상임 고무이 돼 있어요. 예. 이제 후보 세 분께 각각 1분의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진 후보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셨죠? 예, 우리 당은 정말 절벽에 서 있습니다. 저희 당만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온, 전쟁에서 피 흘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그런 모든 선열의 가슴이 지금 다 아픕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의 얼굴이 지금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당직을 많이 겪질 않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실 만한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계시긴 합니다. 이번에 새 얼굴로 바꿔서 당을 바꾸고 저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분께서 모르셨던 그런 당을 개혁하는 그런 일을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년들 문제 하겠습니다. 말만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공천혁명 한다 어쩐다 많았습니다. 실제 뭐가 됐습니까? 실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저 기울거 신상진에게 여러분이 당이 망하느냐 사느냐 이런 점에서 한번 믿고 한번 새로운 사람 한번 뽑아서 한번 좀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님 1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대선 때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내부 정비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이 당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당을 혁신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원 의원이 예, 예, 원유철 의원님. 네. 이번 7.3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질 중요한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구성되는 당의 지도부의 리더십은 보다 젊고 강하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치 한국 축구에 비유하면 70년대 1인 스타 플레이였던 차범근식의 그런 한국 축구가 아니라 2002년도 4강 월드컵 신화를 만들어낸 히든크 4단의 태극전사 팀 같은 팀플레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중에 제가 박지성 같은 선수가 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신화를 꼭 만들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준표 선배님, 어대형 들어보셨죠? 어차피 대표는 홍준표다. 어대형에서 이제 대결원으로 바뀌겠습니다. 대표는 결국 원유철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제주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전당대회 전국 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우리 제주를 찾아주신 후보분들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과 기운을 받아서 후보님들께서는 자유한국당의 재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 앞으로 나와서 잠깐 인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제주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께 큰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후보님. 예. 현재 시청자 수가 10만 7천 10만 8천 716명. 자,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페이스북으로 이 토론회를 시청하신 분들이 10만 8,716명, 20분 전에 통계 수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끌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서울 7.3 전당대회를 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큰 성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렷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봐 주신 우리 제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 큰 인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즈 취해 주시죠. 같이 손 들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3 전당대회를 위한 첫 번째 지역 후보 정견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30일 모바일 사전 투표와 7월 2일 현장 투표도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당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디각의 말씀 감사합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보수가 붕괴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대북 관계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러한 한미동맹을 깨고 있는 이러한 엄중한 현실에
저 신상진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온몸을 던져서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구당의 정신 일념으로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당직도 맡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부끄럽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이전에 주요 당직도 맡고 제가 큰 소리 치고 당에 잘못된 가는 길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인물이 거기엔 없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세간의 조롱 속에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여러분께 함께 손잡고 나가고자 저는 바로 당의 얼굴이 되는 당대표로 나섰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세상의 여론이 당대표, 그 당의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의 침몰이 부침이 되는 것을 보고 저는 감히 당대표에 나섰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가서 야간학교, 야학교사를 하면서 어린 노동자가 죽으면서 공사장에서 제가 사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고쳐보자고 대학교 일하는 때부터 노동운동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약분업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그런 의약분업 사태에 맞서서 전국의사투쟁조직위원장을 하고 의사협회를 직선제로 바꿔서 직선제 초대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켜봤습니다. 우리 당이 잘 되면 제가 왜 나섭니까? 국회의원 하나로서도 할 일이 엄청납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렇지만 나섰습니다. 제가 당이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새롭게 바뀝니다. 당이 바뀌는 걸 국민이 느껴야 국민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얼굴이 되고 싶어서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섰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로 우리 계파를 없애겠습니다. 계파를 없애야 공천이 공정하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작년 총선 어땠습니까? 계파 싸움으로 날을 새고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당이 살려면 우리가 과거의 기득권적 이미지를 없애고 보수의 가치 또한 진보적 가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당의 정책 보수정당의 테두리 속에서 적당히 하면 절반은 우리 편이다. 그 생각으로 이 당을 이끌어 왔으니까 치열함이 없었다. 이념적인 기반이 없었지 않느냐. 무엇을 위해서 정당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고 국회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치열함이 없었지 않느냐. 두 번째, 친노좌파들이 패족이 되고 난 뒤에 10년을 준비해서 재집권을 했습니다. 그들이 패족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된 배경은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한국당은 과연 이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정당이라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느냐? 나는 이익 집단으로 봤습니다. 전직 고위관리 명망관들 불러가지고 마치 국회 활동을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당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은 못 잡아도 나는 국회의원은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으로, 이념 집단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세 번째가 당 쇄신입니다. 나는 이 정권을 주사파 패당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 당을 뿌리부터 쇄신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방선거, 총선이 모두 소리. 굳이 선거 끝나기 40일밖에 안 돼요. 제가 나와서 한 대표로 하겠다. 이렇게 명치 없는 악역을 하겠다. 그런데 이 당이 92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악역이라고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이어서 원유철 후보님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7.3 전당대회 첫날을 열게 돼서 무척 뜻깊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제주도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강지영 위원장님, 양창효 위원장님, 한철영 위원장을 비롯한 뒷자리에 앉아 계신 고모님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7.3 전당대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조주의적인 수구 보수 정당으로 갈 것이냐, 개방적인 개혁 혁신 정당으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됩니다. 7.3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와 전진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동안 정말 열심히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홍준표 후보님과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과 마음을 모아서 무너져 내가는 자유한국당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표차로 어쩔 수 없이 2위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제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은 노선과 우리 조직의 상향 이 일방통행식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외당협위원장 우리 당원협의회 전국 당원 조직을 광장에서 회의하고 국가의 현안을 논의하는 우리가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 자유한국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바뀌어야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 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신상진 후보셨습니다. 발표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분씩 질의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십시오. 다 했다며 하시죠. 전부 다 한다며요? 전부 다.
어떠실까요? 저 사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합의가 되셨다고 하시니까요. 예 5분 동안 발표를 전부 다 하신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여러분들 예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제주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 주셨는데 보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대선을 치러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당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도지사 2번 했습니다. 대선 후보 해봤습니다. 22년 동안 이 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의 단초를 넣은 이 정당이 왜 허물어졌을까? 대선 기간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들이 치열하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던 당대표 후보자의 비전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진행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분들은 본인들이 만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5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비전 발표가 있은 뒤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을 1분간 하게 되고 있고요. 발표자께서는 바로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약식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후보자의 발표와 또 질의, 응답을 마친 뒤에 후보별로 마무리 발언을 또 1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 위에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저 포즈를 한번 취해 주시죠, 세 분. 앞에 나오셔서. 예.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예, 손도 한번 들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리 실시된 투표 결과에 따라서 먼저 신상진 후보께서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비전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신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람을 한 분도 동원을 안 했습니다. 예, 오늘 존경하는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탄핵 사태 비롯해서 대선 참패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자존심을 짓밟히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민 앞에, 당원 동지 앞에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킨 산업 주역입니다. 이러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다시 이 나라의 보수 정치의 기둥으로 세우고자 저 신상진이
그동안 4선 국회하면서도 당내 경선에 한 번도 나서지 않고 묵묵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중원, 성남 중원에서 4선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저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또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위원회를 상임위원장을 더